샴푸를 하고 머리도 남자분들은 감으시겠죠? 네, 저는 아침에 감아요. 그래서 제가 씻는 것부터 한번 제품을 좀 설명드려 볼게요. 저는 루비셀을 만나기 전에는요, 늘 산중으로 닦아내는 습관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화장을 한다든지 선크림을 발랐으면 클렌징 워터든 클렌징 오일이든 클렌징 크림이든 무언가로 내 화장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유분을 좀 한번 닦아낸 다음에 이렇게 피부에 자극이 적다는 약산성 클렌징을 써가지고 세안을 한번 한 다음에 그래도 얘가 왠지 안 지워졌을 것 같아가지고 화장솜에다가 스킨이라든지 토너를 또 이렇게 묻혀서 그 화장솜으로 또 얼굴, 목까지 뻑뻑 닦아내는 제가 그런 세안법을 썼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신규 사업 설명을 할 때 제 사진을, 비포 사진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중 빼고는 얼굴이 콧등, 이마, 턱까지 다, 볼까지 다 붉었던 피부예요. 왜 붉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이런 잘못된 세안법 때문에 피부가 계속 자극이 가고 그래서 더 붉은기가 심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이렇게 세안법을 바꿨어요. 저희 루비셀 포유 실키 클렌저 이거 다 아시다시피 하나로 끝나는 세안제예요. 저희가 앰플 하나로 스킨, 로션, 에센스, 세럼 역할을 다 하는 것처럼 폼 클렌징 하나로 클렌징 워터도 크림도 폼 클렌징 역할도 따로 토너로 정리하지 않아도 될 만큼 클렌징을 아주 똑똑하게 해내는 아이고요. 저희 제품, 앞으로전에 나오는 저희 제품이 다 줄기세포 배양액을 함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폼 클렌징 닦아내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인체 줄기세포 배양액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 외에도 오일 성분이 8가지, 9가지 들어있음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세정을 해내는 반면 좋은 또 보습을 넣어주는 그런 똑똑한 세안제고요. 루비셀 세안법이라 그래서 제가 초창기 사업을 시작을 하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을 때 굉장히 뽀얀 피부의 그 교육 과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항상 루비셀 세안법을 강조해 주신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세안을 하실 때 일단 내 얼굴이 뭔가를 닦아내는 작업을 일단 한번 생략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미지근한 미온수로요. 물을 손으로 그냥 한 4-5번 크게 씻어주세요. 그러면 얼굴에 있는 유분, 큰 먼지들이 일단은 한번 씻기는데 손이 굉장히 미끈미끈하면서 이 얼굴에 있는 유분이 손바닥에 다 온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네, 그럴 때 비누로 손을 한번 깨끗이 씻으신 다음에 이 폼 클렌저를 조금 넉넉한 진주알 크기로 짜주세요. 짜신 다음에 손으로 롤링을 한번 한 다음에 이마라든지 콧등이라든지 콧볼이라든지 볼 같은 데를 너무 막 한꺼번에 롤링을 해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살짝살짝 전체적으로 롤링만 한번 해주신 다음에 저희 거품이 막 거품을 막 보글보글보글 내는 그런 거품이 아니라 크리미한 크림 같은 제형의 거품이 나요. 그래서 막 얘를 롤링을 하려고 치면 거품이 좀 빡빡하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손에다가 물을 한번 묻히세요. 손에다 물을 묻힌 손으로 이 거품을 좀 부드럽게 녹여주듯이 롤링을 시작하면 뽀글뽀글 거품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거품이 크리미하게 풍성하기 때문에 한 번에 물 묻은 손으로는 다 그 거품이 녹여내지지가 않아요. 또 한 번 물 묻은 손으로 내가 한 번 더 녹여내고 싶은 부분, 내 얼굴에 피지가 많은 부분을 또 한 번 부드럽게 롤링을 해주세요. 그러면 노폐물, 피지 이런 잘 빠지지 않는 것들이 거품과 함께 녹아져 나오거든요. 저는 한 2-3번 정도를 손에다 물을 묻혀서 얼굴을 부드럽게 롤링을 하고 나서 물로 딱 헹궈내면 세안이 끝나요. 그러면 저희 회사 직원분들이 선크림이라든지 선스틱을 한 5번 정도를 덧바르고 우리 포유 폼 클렌저로 한 번 세안을 해냈는데 그런 선크림이 흔적도 없이 다 지워지는 게 저게 원적외선 카메라로 찍어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한 번에 똑똑하게 루비셀 세안법으로 세안을 하신 다음에 이제 여자분들 간혹 마스카라 쓰실 때 워터프루프 이제 많이 쓰잖아요. 땀에도 잘 녹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워터프루프 마스카라가 한 번에 지워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한 번 폼 클렌징을 해서 전체를 다 문지르지 마시고요. 폼 클렌징을 살짝만 짜서 이렇게 해서 눈 부분만 살짝 다시 한번 롤링을 해주시면 그러면 정말 다 눈까지 메이크업까지 다 지워지는 세안이거든요. 전체를 2번 자극해서 하지 마시고 그렇게 내가 안 지워진 눈썹 부분만 이렇게 한 번 더 세안을 해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폼 클렌징을 가지고 조금 더 특별하게 세안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한번 저도 이 인스타에 저희 제품을 또 너무 잘 쓰시는
분들을 저도 한 번씩 찾아가서 보고 배워와요. 근데 그 인스타에 굉장히 핫하신 분 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폼클렌징을 이렇게 쓰는 걸 보고 나서 제가 워크샵에 저희 어머니 부대들이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버스로. 그래서 이거를 들고 가서 어머니들을 다 눕혀놓고 1인 세안법을 알려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떤 거냐면요. 거품기예요. 다땡땡을 가면 1,000원, 2,000원 주고 살 수 있는 그냥 거품기. 여기에다가 저희 폼클렌징을 손에다가 이렇게 특별하게 루비셀 세안법으로 쓰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폼클렌징을 좀 한번 내가 쓸 양을 짠 다음에 넣고 그냥 펌핑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는 물로 얼굴을 굳이 닦아내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진짜 화장실에 들어간 채로 그냥 이거 거품만 지금 벌써 막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네. 물 넣었어요. 물 넣어놨어요. 미리 여기 보시면 다 눈금별로 물을 넣는 양이 다 되져 있어요. 그러면 그 소량만 물을 넣으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거품을 치면 몇 번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생크림 같은 거품이 나요. 조금만 더 하시면 진짜 내가 이렇게 샤워를 끝내는 동안에도 얼굴에서 거품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눈 주변을 빼놓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신 다음에 샤워를 하세요. 샤워도 하시고 뭐 욕실에서 하실 걸 다 하신 다음에 이 거품이 좀 화장이라든지 노폐물을 녹여내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품이 얼굴에 올리고도 또 남아요. 목까지 다 올리실 만큼 충분한 거품이 생성이 되거든요. 이 조그만 통 하나로. 그렇게 쓰신 다음에 이제 몸 같은 거 다 씻고 좀 시간을 두신 다음에 이제 얘를 다시 한번 롤링을 부드럽게 해서 헹궈내 주시면 또 그냥 내가 루비셀 세안법으로 손에다 직접 짜서 한 거랑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네, 그래서 귀찮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습관이 되면 또 특별히 귀찮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이걸로 막 물을 묻혀서 거품을 손에다 녹여서 막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거를 병행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같이 뭐 이제 황사라든지 뭐 꽃가루라든지 또 특히나 이제 바이러스를 조심해야 되는 때라서 잘 씻기잖아요. 제가 고객님 한 분 만난 분은요, 남편이 들어오면요 현관 입구에서부터 옷을 홀딱 뺏긴대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손대고 집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바로 욕실로 질킹을 시킨대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예민할 때인데 저희 제품이 손 안 대고도 이렇게 또 뿌릴 수도 있고 바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안도 특별하게 좀 할 수 있는 제품이어서 똑똑하게 한 번에 세안을 끝내고요. 이제 이렇게 조금 예민한 시기이기도 하고 봄철이라서 겨울에 묵었던 각질들이 막 올라오면서 내가 아무리 루비셀을 써도 어쩌다 한 번씩 내 피부를 보면 좀 칙칙해 보일 때가 있고 화장도 잘 안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를 위해서 이제 나온 게 밀크필이에요. 매일매일 쓰실 필요는 없고요. 건성이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딱 좋고요. 열흘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 딱 좋고 막 피지가 폭발하는 지성이라든지 남자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쓰시면 딱 좋은데요. 이름 잠깐 이거 타이트 하나만 넣어볼게요. 이름 그대로 밀크필이에요. 우유 같은 느낌인데 자극이 굉장히 적은 필링제고요. 이렇게 자극이 없는 필링제는 전 처음 써봤어요. 제가 써봤던 필링제는 제가 그렇게 3중으로 세안을 했었는데도 또 필링제를 또 썼어요. 어떤 필링제? 뭔가 알갱이가 있거나 발라놓고 문지르면 막 때가 후두둑 떨어지는 그런 필링제를 또 썼단 말이죠. 얼마나 많은 피부가 깎였겠어요. 그죠? 근데 얘는 어떻게 쓰시냐면 세안을 깨끗하게 해냈죠. 이 세안법이든 한번 깨끗하게 해낸 다음에 물기를 한 번만 빨리 닦으세요. 수건으로 한 번만 눌러서. 그런 다음에 얘를 이 끝까지 깊게 펌핑을 딱 한 번만 하세요. 한 번 펌핑으로 얼굴 전체에 펴발라져요. 손으로 펴발라도 좋은데요. 집에 남아도는 이런 붓 하나 있으시죠? 마사지붓. 없으시면 손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아마 찾아보시면 화장대든 어디든 서랍에 하나는 둥글러 다닐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바르시는 거예요. 얘를 한 번 펌핑한 양으로 이마, T존, 그 다음에 턱, 그 다음에 이제 볼로 가세요. 습관적으로 볼을 먼저 가시는 분이 있는데 볼은 늘 예민하고 조금 얇기도 하고요. 피지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피지가 많은 부분부터 갈라놓으시면 얘가 들어가서 노폐물을 쏙쏙 빼주기도 하고 뭐 나오지 못했던 피지 같은 것도 녹여내고 하는 역할을 하니까 순서를 이마, T존, 이렇게 턱, 그 다음에 볼 이런 순서대로 발라주시면 더 좋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또 해놓고
뭐 저는 속옷을 빨든 뭐 몸에 로션을 바르든 양치를 하든 또 한 2분 정도의 시간을 두신 다음에 또 물로 사실은 롤링을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 성분 자체에 문지르지 않아도 그 자연유래 이 성분이 들어가서 뭐가 이렇게 나쁜 것들, 노폐물 같은 거를 자연적으로 녹여내는 성분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굳이 문지르거나 이러지 않아도 충분히 노폐물을 말끔하게 제거를 하기 때문에 그냥 미온수로 부드럽게 씻어주셔도 좋고요. 블랙헤드라든지 턱에 이런 블랙헤드가 있어서 고민이신 분들만 약간 물 묻은 손으로 또 부드럽게 롤링 한 번만 해주시고 그냥 세안을 하시면 한 4, 5일은 또 굉장히 맑은 피부, 화장을 해도 좀 더 맑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게 밀크필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얘를 세안을 똑똑하게 한 번에 잘 해내는 애기 때문에 굳이 아침에 이 폼클렌징으로 세안을 안 하셔도 돼요. 저희 제품 중에 이렇게 아토락 인텐시브 캐모마일 아토케어 비누라고 해서 약간 핸드메이드 비누 같은 허브 성분이 들어간 핸드메이드 비누 같은 이런 순한 비누가 있어요. 아기부터 어른까지 다 쓰는 제품이고요. 저희 아이들은 이걸로 전신을 씻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선크림 발라주고 나면 아이들한테는 왠지 이런 폼클렌징을 쓰게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비누를 쓰시면 좋고요. 우리도 밤에 루비셀 포유 앰플부터 이런 좋은 크림부터 좋은 영양을 많이 넣어주고 수면을 취했는데 아침에 또 굳이 깨끗하게 막 팍팍 씻어낼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순한 비누로 그냥 이렇게 한 번만 세안을 해내실 수 있는 비누고요. 오히려 비누인데도 굉장히 촉촉해가지고 이 폼클렌징으로 세안을 하고 난 느낌이랑 비누로 세안하고 난 느낌이 아마 확연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안방에도 그 다음에 욕실에도 하나씩 놔두는 거고요. 케이스 자체가 이렇게 아예 들어있어서 어딘가를 휴대하기도 좋아요. 또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들은요, 얘를 살짝 이렇게 갈아가지고 여기다 넣어도요 거품이 생겨요. 근데 남자분들 약간 지루성이라든지 아이들이 막 뭔가 이 샴푸를 잘 헹궈내지 못해가지고 막 하얗게 있는 친구들도 있고 남자분들도 있잖아요. 이 비누를 거품을 내가지고요, 그 거품을 두피에다가 올려놓고 계시면 그렇게 두피가 깨끗하게 관리가 된대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이쪽에서는 두피 관리 샵이라든지 굉장히 이런 에스테틱에서 이 비누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거기에서 팁을 얻었고, 우리 또 진숙 사장님이 또 인스타에다가 이거를 막 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올려놨는데, 두피에다가 활용을 해도 두피마저도 깨끗하게 자극 없이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렇게 팁을 또 알고 계시면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신 고객님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안을 했는데 여자들은 좀 시간이 걸려요. 얼굴로 수건으로 얼굴을 다 닦고 나서 한참 뿌리로 화장대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내 피부는요, 세안을 하고 딱 수건으로 닦는 순간부터 수분이 날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막 진짜 막 빨리 뿌리로 가고 싶을 정도로 쩍쩍 갈라지는 느낌을 저만 느끼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네. 빨리 뭔가를 바르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막 이거를 저희 에어브러쉬를 욕실에 놓고 쓰시는 분들은 다행히 바로 수분 공급을 하시겠지만, 온 가족이 쓰시느라 뭐 거실에 놓든 화장대에 놓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예 이렇게 미스트 하나를요 욕실용 에센스로 놓으세요. 미스트지만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배양액이 무려 1%나 들어있어요. 1%의 배양액이 들어있고 뭐 진정 보습이라든지 미스트임에도 탄력 증진을 해주는 이런 것도 들어있고요. 즉각적으로 보습막을 형성해주는, 그러니까 우리 태경 예멜님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미스트는 진짜 수분 폭탄이야, 히알루론산 폭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예 딱 수건장 옆에다 이걸 하나 놔두세요.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한번 살짝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미스트를 한번 펌핑해놓고 옷도 입으시고 욕실도 좀 정리하실 거 하신 다음에 그러고 화장대 가셔서 뿌리시면 건조함이 1도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욕실용 미스트로 저는 에센스로 얘를 꼭 놓으시라고 제가 저희 고객님들한테는 항상 얘기해요. 수분을 날린 만큼 또 채워주려면 힘들잖아요. 수분을 막아주는 게 일단 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첫 번째 비결 같거든요. 세안을 잘 해냈으니까 바로 보습막을 씌워주는 습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남자분들, 여기 계시는 남자분들이야 우리 핸디브러시라든지 에어브러시를 너무너무 사랑하겠지만
집에 있는 남자들은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그죠? 뿌려주려고 해도 막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몇 번 뿌리면 됐다고 하는 저희 남편 같은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미스트를 그냥 차에다가 넣어주세요. 넣어주실 때 귀한 앰플을 그냥 한두 변을 톡 따가지고 여기다 넣어가지고 차에다가 넣어주거나 사무실에서 에어컨 바람, 히터 바람에 이렇게 늘 수시로 좀 뿌리라고 주셔도 광택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보습막도 채워주니까 거기다 포유 앰플을 한 병을 또 섞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웬만한 에센스 역할을 해내는 그런 꿀팁이에요. 그리고 얘는 이제 너무 잘하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그리고 진짜 이제 포유 앰플 다음으로 저희의 베스트 제품이죠. 예, 루비셀 인텐시브 포유 크림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블링블링 럭셔리하게 생겼죠. 포유 앰플하고 딱 짝꿍이죠. 얘는 별명이 있어요. 차올라 크림. 네, 왜 차올라 크림일까요? 네, 꺼진 곳에 깊은 주름이 있는 곳에 발라서 올려놔주세요. 점점 차올라요. 그래서 왜 반쪽 체험을 해줄 때 앰플을 뿌리면서 이번 눈가는 좀 시간이 걸리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꼭 열어가지고 이렇게 눈 밑에다가 앰플 뿌린 위에다가 한번 도톰하게 올려놔보세요. 10분만 지나도요. 문지르고 두드리지 않았는데도요. 이 눈 밑에는 모공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되게 가벼운 제형을 쓰라고 하는데 그 눈 밑에 올려놔도 얘가 두드림 없이 싹 스며들어요. 집에 있는 크림과 양쪽에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집에 내가 써왔던 크림하고 이 크림을 양쪽에 두껍게 올려놓고 한 10분, 20분, 30분 경과를 한번 보세요. 여기는 꾸덕꾸덕 젤리 같은 형태로 바뀌어져 있고요. 이곳은 싹 스며들어가지고 곱게 광이 나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얇게 앰플을 도포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얇게 발라도 좋고요. 이제 요즘같이 조금 날이 더워지면서 피지량도 많고 땀도 많아지는 계절에는 내가 고민인 부분, 이마면 이마, 눈밑이면 눈밑, 팔자면 팔자, 목주름이면 목주름 이런 데다 좀 도톰하게 올려놓고 이렇게 집약적으로 쓰셔도 효과를 굉장히 보는 똑똑한 아이예요. 제가 이제 이거가 아이크림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낮에 우리가 아침에 나오면서 화장을 하기 위해서 크림을 이렇게 도톰하게 바르는 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럴 때 또 쓰는 꿀팁 제가 이따가 또 알려드릴게요. 포유 크림이고요. 보시다시피 배양액이 5%가 들어가요.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루비셀을 만나기 전에 강판 브랜드에서 줄기세포 배양액 크림이 있대요. 근데 가격이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판매하는 분의 마진에 따라 단가가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스패츌러 들어있고요. 퍼서 쓰거나 손으로 퍼서 쓰거나 이제 그 고가의 크림을 그렇게 써야 되는데요. 저희 크림 혹시 보셨어요? 이렇게 퍼서 쓰는 크림이 아니라 보여주면 놀래요. 눌러서 쓰는 거구나 이러는데 아니요. 돌리시면 필요한 만큼만 딱 한 번 쓸 양만큼만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완벽하게 산소 차단, 용량이 50ml인데 진짜 마지막 1ml 남았을 때까지도 완벽하게 새 제품처럼 쓸 수 있는 아주 똑똑한 제품. 이 용기 가격만 해도 아마 이 제품 단가로 만나보실 수 없는 그런 제품이라고 제가 진짜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용기까지 똑똑하게 만드는 회사니까 진짜 감동을 갖고 전달을 하시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 크림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아깝잖아요. 네, 이렇게. 지금 제일 많은 네, 옆에서 올려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마스크팩이에요. 크림하고 같이 양대산맥으로 베스트 제품이에요. 제가 이제 그냥 얘를 단독으로 썼을 때는 비싸다라는 생각만 들었어가지고 와 이렇게 좋은 팩이 있구나 그냥 억지로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MTS를 제가 한번 해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해주게 돼봤는데 MTS가 뭐냐면요 이렇게 미세한 바늘로 얼굴을 막 조금 미세하게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손톱으로만 긁어도 붉어지는 피부인데 막 미세하게 상처를 내지 밀어놓으면 얼굴이 전체적으로 다 붉은기가 올라오겠죠. 이렇게 붉은기가 올라왔을 때 이 마스크팩을 한 장 올렸다가 떼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원래 상태로 돌아와요.
그래서 굉장히 샵에서도 이런 제품을 쓰고요. 우리는 홈케어니까 살살하지만 샵이라든지 병원에서는요 진짜 깊은 바늘을 인정사정 없이 밀거든요. 왜냐하면 비용을 받고 하는 거니까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되니까 조금 더 깊은 바늘을 막 상처를 내는데,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보통은 뭐 앳emp를 얹은 다음에 석고팩 같은 거 올려주는데, 얘를 올렸다가 떼면 그런 붉은기라든지 웬만한 것들이 싹 진정이 되면서 뽀얗게 올라와 있고요. 이제 저는 워낙 하얀 피부여서 몰랐는데 이제 고객님한테 이거 쓰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갔다가 팩을 떼는데요. 이 경계가 있잖아요. 얼굴 전체를 다 접진 않잖아요. 이 팩과 이마 이 사이에 경계가 딱, 팩을 떼는데 경계가 지는 거예요. 네, 여기를 떼는 순간부터 뽀얗게 마치 경계가 지는 걸 보면서 이 마스크팩 대박이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런 마스크팩이고, 또 어떤 점이 다르냐면 이 시트 하나에 저희 포유 앰플이 한 4-4병 정도가 들어있는 에센스 같은 용량이 막 엄청 흥건하게 들어있어요. 이거를 다 얼굴에 바를 수 있는 팁이 있어요. 얘를 보통은 어때요? 마스크팩을 딱 꺼낸 다음에 다 남은 앰플을 손 넣어가지고 몸에다가 내가 건조한 부위에다가 그렇게 바르잖아요. 얘는 그렇게 쓰기엔 너무 아까워가지고 못 쓰겠는데 이제 이 특별한 사용법이 있어요. 앰플병 하나를 빈 병을 남겨놓으세요. 그래서 얘를 얼굴에 잘 밀착을 시킨 다음에 이 봉지를 기울이면은 앰플로 남은 액이 또로로 들어가겠죠. 심지어 한 병이 하고 넘쳐요. 그 정도로 에센스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앰플에 있는 그 하얀 꽃가리 아시죠? 걔를 하나를 딱 씌우세요. 씌운 다음에 내 얼굴에 팩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 적셔주는 거예요. 팩 위에를. 이렇게 만져보면 10분 후에 지나면 이 끝에가 좀 마르는 느낌이 나네, 콧등이 좀 마르는 느낌이 나네 들거든요. 그럴 때마다 계속 얘를 앰플을 넣어서 적셔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팩이 마르지 않도록 이 앰플을 오롯이 얼굴에 쓰세요. 그런데 다른 팩은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다른 팩 1일 1팩 하려고 샀던 저렴이 팩을 그렇게 쓰시면 피부가 숨을 못 쉬어요. 1시간이라든지 한 40분에서 우리가 50분, 1시간 정도를 붙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팩은 절대 재질이 좋은 재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딱 20분 정도, 15분 정도만 떼었다가 붙였다 떼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오히려 오래 붙이고 있으면 수분을 더 앗아가는 제품들도 많아요. 그런데 저희 재질이 뭐냐면 이 셀룰로스 그 재질이라 그래가지고 마스크팩으로 쓸 수 있는 재질 중에서 가장 고가의 재질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이렇게 앰플을 넣으면서 쓰고 있어도 내 수분을 뺏어간다든지 피부를 숨을 못 쉬게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고, 내가 적셔준 앰플을 고스란히 얼굴로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스페셜 팩이고 성형 팩이라고 해요. 붙이고 있으면 촉촉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여기에서 귀 양옆에서 내 얼굴을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제가 처음 만나보는 그런 느낌을 좀 처음 만나보는 그런 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리프팅이 조금 고민이신 분은 진짜 이걸 가지고 1일 1팩이라든지 네일이 좀 한 박스를 집중해서 써보시면 리프팅이 기가 막힌 거를 느끼실 거예요. 네. 한 장씩 예쁘게 포장을 해서 선물을 해도 전화가 오는, 강태경 ML님이 이주연 ML님한테 미쳤다 소리를 듣고 앰플을 패키지로 바로 연결이 된 게 이 마스크팩 한 장이거든요. 네, 그렇게 활용을 해보셔도 좋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낮에 크림을, 난 눈밑이 고민인데 화장하면 막 눈밑이 껴, 이런 거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있어요. 네, 있는데 이 크림을 얇게 바르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 크림이 아이크림 역할까지 다 한다고 해서 이걸 두고도 못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아이크림을 한 번도 안 떨어뜨리고 쓰셨던 분들은 얘 보면 진짜 이거 마음에 든다고 해요. 이 시원한 눈 다리미가 달려져 있어요. 별명이 다 있죠. 얘는 눈 다리미인데 이런 메탈이 달려 있어서 눈 밑에 즉각적으로 온도를 좀 쿨링 효과를 내면서 마사지 효과를 내고요. 한 번만 이렇게 눌러가지고 톡톡톡 올려놓고 이 볼로 마사지 하듯이 이 눈 옆에까지 좀 당겨주면서 요렇게 바르는 제품. 그리고 남아있는 걸로 눈 위에까지 마사지를 좀 하면서 쓸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내가 앰플을 뿌리고 낮에 크림 바르는 게 나는 부담스러워 하시면 눈 밑에, 저는 이제 3군데를 발라요. 눈 밑에, 미간, 그 다음에 팔자까지 요걸로 펴서 바르고 나서 이제 선크림 바르고 저희 팩트나 비비를 바르고 화장을 마무리를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낮에 써보시면 이렇게 아이크림을 쓴 날과 안 쓴 날은 팔자라든지 눈 밑에 끼는 게 확실히 드러나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네.
그렇게 아이크림 활용해 보시면 좋고, 나는 루비셀 좋다고 하는데 그냥 믿는다고 하셨던 분들한테 이 아이크림은 단품으로 브랜드 체인지를 해주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단품 가격으로도 좋고요. 저희한테 PB로도 너무 좋고요. 예, 그분은 늘 손으로 이렇게 자극을 주면서 잘못된 걸 쓰고 있었는데 이렇게 눈 다리미로 펴면서 바를 수 있는 제품이고 무려 배양액이 또 3% 들어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발라주세요. 네. 그리고 아이크림하고 짝꿍인 아이가 있어요. 아이 패치예요. 저는 제가 다른 브랜드의 화장을 기초를 많이 바르는 거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나 봐요. 아이 패치를 여기서 처음 봤어요. 그것도 녹는 침이 붙어있는 아이 패치라는 거를 자체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좀 신기하기도 했는데 그 개수에 또 놀랐어요. 양쪽에 1050개씩 니들이 붙어있대요. 근데 녹는 침이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써보고 싶었던 제품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늘 밤에만 썼거든요. 밤에 앰플을 쓰는 순서는 이래요. 우리가 앰플을 한번 싹 도포를 했죠. 도포를 한 다음에 얘하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 마스크팩은 교차해서 쓰시면 좋아요. 한날에 다 동시에 하는 것보다 오늘 내가 아이 패치를 붙였으면 다음 날은 마스크팩 이렇게 교차를 해주시면 좋고요. 이제 내가 스페셜 관리를 이분한테 하고 싶다. 우리가 이제 패키지가 좀 있잖아요. 특히 이제 318 패키지를 하고 싶다 할 때는 제가 많이 썼던 에메랄드 갈 때 많이 썼던 방법이었어요. 눈 밑에를 얘를 하나 붙여놓고요. 그 위에 얘를 얹었어요. 얘를 얹은 다음에 얘를 먼저 떼요. 떼고 나서 이 위에 계속 액을 넣어주잖아요. 거기에 타고 또 눈 밑에 침이 또 길을 열어놨잖아요. 거기다 이걸 또 계속 넣어주는 거죠. 완전 이분이 스페셜 관리 받은 것처럼 뿅 가요. 318이 진짜 나와요. 수호사님이 그때 도와주셔가지고 같이 이제 제가 그런 팁을 배운 거죠. 수호님한테. 그렇게 활용을 하셔도 되고 집에서는 얘하고 얘를 교차를 하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앰플을 뿌린 다음에 분명히 뿌린 다음에 쓰셔야 돼요. 얘가 잘 안 붙을까봐 이 스티커 있는 부분이 잘 안 붙을까봐 맨 얼굴에 쓰시면 안 돼요. 이 니들이요 주변에 있는 수분을 이렇게 끌어다가 눈가에 싹 넣어주는 눈가 집중 케어 제품인데 주변에 아무것도 안 바르고 얘를 바로 붙이면 내 남아있는 수분들을 다 끌어다가 눈가에다가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가는 촉촉해지는 대신에 다른 부분은 건조해서 미쳐요. 네, 그래서 살짝 뿌려놓은 다음에 이 눈 주변을 손으로 살짝 한번 이렇게 해낸 다음에 얘를 꾹 한번 눌러서 붙여주세요. 꾹 한번. 근데 이제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눈 밑에만 붙일 수 있게 생긴 건 아니에요. 이렇게 두 개의 패치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반달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눈 밑에도 붙일 수 있고요. 팔자에다도 이렇게도 붙일 수 있고요. 미간이라든지 이런 이마에 주름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붙이셔도 돼요. 저는 하나씩을 이렇게 붙여놨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굴에 고민이 있는 부분에다가 얘를 붙여주세요. 한번 꾹 눌러서. 그런 다음에 한 30분 정도 지나면 처음엔 누를 때 살짝 따가웠던 게 아무 느낌이 안 나요. 이미 다 녹아서 내 피부로 갔다는 얘기예요. 얘는 붙이고 주무시면 안 된대요. 이런 스티커, 눈에 밀착을 시키기 위한 스티커 부분이 있어가지고 피부에 이렇게 오래 붙이고 자는 게 좋지는 않다고 직원분께서 얘기하시니까 30분 정도 붙였다가 떼신 다음에 충분히 아이크림이라든지 포유크림을 충분히 얹어주시면 효과를 제대로 보시고 얘가 한 박스에 5매가 들어있어요. 5매가 들어있는데 얘를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하나씩 꺼내서 쓰지 마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꼴로 레일이 5매를 쓰세요. 그러면 진짜 눈 밑에 보톡스 효과를 맞은 것 같은 효과를 내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 패치를 제가 누군가에게 소개를 했더니 나는 패치 쓰기 싫대. 아픈 기억이 있대요. 살이요 이렇게 딸려가지고 이렇게 딸려 나온대요. 오히려 눈가 좋아지려고 발랐다가 눈꺼풀에 있는 이 눈살이 이렇게 늘어지신 분들도 있대요. 타사 거는 이 접착력이 너무 커서 그래서 이거를 보더니 너 장담해? 장담해. 근데 써보니까 진짜 안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 패치를 써봤던 타사 거를 써보셨던 분하고 비교를 이렇게 해주셔도 좋아요. 자, 이제 기초를 끝냈어요. 그리고 30분만 해도 되기 때문에 저 집에서 붙이고 나올 때 뿌리고 운전하다가 떼기도 해요. 이렇게 이제 기초를 끝냈어요. 기초를 끝낸 다음에는
선크림을 발라야 되는데 제가 이거 마스크팩을 하면서 하나 얘기를 안 한 게 있네요. 얼굴에다 바르고 떼서 버리기에는 아까운 팩이에요. 왜 돼지고기 껍질까지 다 먹을 정도로 버릴 때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버릴 게 하나도 없는 팩이에요. 제가 이제 가끔 인천이라든지 1시간 거리 정도의 후원을 갈 일이 있으면은 마스크팩을 진짜 집에서 작정하고 바르는 게 애기 키우면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숙 사장님 인스타를 보면서 아니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데 팩을 붙이고 버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 이거다. 나 1시간씩 운전하는 날 너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집에서 얘를 딱 붙이고 나왔죠. 그리고 이 액을요 빈 용기에다가 딱 흰 꽃가루를 씌워갖고 들고 차에 탔어요. 차에 탄 다음에 운전을 하면서 신호가 걸릴 때마다 얘를 계속 밀착해줬어요. 근데 얘가 밀착력이 엄청 좋아요. 내가 앉아서 운전을 해도 줄줄 흘러내리는 일이 1도 없어요. 그래서 걔를 계속 공급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때가 이제 홈미팅이었거든요, 인천에. 더 뽀얀 피부를 보여주기도 싶기도 하고, 이 꿀팁을 알려주고 싶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한 15분 남았어요. 얘를 떼야 되는데 얘가 너무 촉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얘를 뗄 때 진짜 촉촉하거든요. 이 한 병을 다 넣으면은. 그럼 얘를 눈 부분이 있는 부분을 한번 착 접고요. 입 있는 부분을 한번 착 접으면 약간 직사각형의 모양이 나와요. 그걸 또 목에다 붙이세요. 목에다 붙이고 제가 또 15분을 운전을 해서 갔는데 안 떨어져요. 그러면 목주름이 또 고민이시잖아요. 그렇게 목에다가 붙여놓고 15분이 지났는데도 촉촉해요. 그러면은 집에 있었으면은 걔를 안 버리고 남편한테 냈다 하고 줬을 텐데 쓸 데가 없어서 그냥 손 한번 문지르고 제가 버렸어요. 저희 남편이 왜 좋아하냐면 군대에서부터 발이 한 번도 예뻤던 적이 없대요. 제가 발 마사지를 한번 해주고 싶어도 안 보여주고 싶어요. 발을 너무 막 습하게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뭘 바르고 발 관리를 해도 발이 예뻐지지가 않는데요. 막 하얗게 껍질도 벗겨지기도 하고 또 운동을 하니까 또 막 이런다고 하는데 얘 남은 거를 그냥 누가 이거 쓰고 이렇게 하고 나서 무좀이 좋아졌대 하고 얘기해줬더니 이걸 가지고 발을 그렇게 꼼꼼하게 탁 닦는 거예요. 발이 진짜 깨끗해져요. 네. 애플 조금 남겨주셔도 돼요. 짠해 보이면. 근데 발을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요술팩이에요. 진짜 마지막까지 그냥 끝까지 활용을 하셔도 되는 그렇게 생각하면 이 가격이 하나도 비싼 가격이 아니죠. 가성비가 너무 좋은 아니죠. 그래서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고 이제 기초를 다 끝냈으니까 선크림 1년 365일 24시간을 발라야 되는 선크림이에요. 저 같은 피부는 그렇게 24시간을 발라줘도 잡티가 잘 올라오는 얇은 피부예요. 근데 선크림을 제가 브랜드 체인지를 할 때 항상 확인했던 게 이거 눈 시려? 눈물 엄청 나면 어떡해? 막 이제 이걸 먼저 확인하는데 눈가가 좀 예민하신 분들한테도 사실은 저희가 자극이 덜하긴 한데 저처럼 이제 초예민하신 분한테는 조금 이 눈가를 막 로션처럼 선크림을 바르시는 분은 없죠. 톡톡톡톡 해서 이렇게 바르시죠. 그러면 하나도 시렵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은 제가 이걸 보여줬더니 막 로션처럼 여기를 막 이렇게 바르면 당연히 눈이 조금은 시렵죠. 그래서 선크림은 그렇게 바르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막 비비고 문지르면서 이 차단 기능을 하는 애들이 기능을 잃어간대요. 많이 문지르면 안 되는데요. 힘을 줘서. 선크림은 가볍게 이렇게 누르듯이 하거나 톡톡 두드리거나 그냥 그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골고루 한번 싹 펴주면 얘가 프라이머 기능부터 메이크업 베이스 기능까지 다 해요. 그리고 선크림만 발랐어도 그 물광이 굉장히 잘 나요. 그래서 다른 선크림보다도 좀 물광 효과를 내주니까 화장을 좀 그래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선크림이고요. 차단 지수도 시중에 있는 선크림으로 가질 수 있는 차단 지수를 다 갖고 있는 선크림이에요. 그래서 선크림을 한번 패키지로 사셨다가 재구매가 잘 나오는 게 이 선크림 같아요. 선크림 너무 좋더라. 하나 더 갖다 줘. 네, 이렇게 해서 재주문을 많이 받는 게 이 선크림이고요. 이거 선스틱 많이 쓰시나요? 네. 저도 몰랐다가 선스틱을 많이 쓸 일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골프를 치러 다니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운전을 할 때나 이제 이렇게 팔에 바르는데 운전을 할 때 팔에 바르기는 조금 아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얘가
그 뚱뚱하신 그 처음에 제품 교육을 해주셨던 과장님이 얘를 설명을 해주는데요. 얘가 너무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개봉을 해서 제가 써봤는데 얘가 왁싱 풀이에요. 보통 시중에 있는 이런 선스틱을 보시면 그냥 매끈하게 쓱쓱 잘 발려요. 그런 제형을 내기 위해서 보통 왁스 성분들이 들어간대요.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얘는 지금 딱 문지르면 살짝 뻑뻑해요. 근데 손등에다 대고 손의 온도로 살짝만 문질러 주세요. 한 4-5번. 바로 부들부들해져요. 광이 나면서 수분이 착 올라오면서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화장한 얼굴에도 이제는 자외선이 강해졌잖아요. 화장한 얼굴에도 덧바를 때, 골프를 갔을 때 또는 운전을 할 때 그냥 바로 바르시는 것보다 살짝 손등에다가 온도로 얘를 녹여주신 다음에 발라주시면 발림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선스틱이지만 이렇게 배양액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프라이머 기능이 얘는 강해요. 조금 모공이 넓고 피부에 요철이 조금 있거나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울퉁불퉁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프라이머를 꼭 바르세요. 왜냐면 화장이라든지 이런 베이스를 발랐을 때 쏙쏙쏙 끼거든요. 얘를 한번 싹 터치를 해놓고 뭔가 쿠션이라든지 비비를 바르면 그런 것들이 확실히 덜한 거를 느끼실 거고, 저는 겨울에 얼굴에 많이 썼어요. 뭘 발라도 조금 이렇게 몇 시간이 지나면 건조해지시는데 앰플을 뿌릴 수 없는 상황일 때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런 베이스 파운데이션이라든지 이런 비비가 내 피부를 또 스펀지로 확 문지르기 때문에 또 약간 건조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보호막을 하나 쳐주는 느낌이 들어서 겨울에 이걸 바르고 메이크업 제품을 올리니까 이렇게 찰떡같이 얘가 메이크업 제품을 좀 탁 잡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고, 요새는 골프 많이 치고 더워지는 계절이니까 아이들한테는 그냥 쓱쓱쓱쓱 발라주시고 저희 폼클렌징을 깨끗하게 세안을 하시면 쓸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거 다시 한 번만 돌아갈게요. 선크림인데 배양액이 함유량 보셨어요? 1%예요. 제가 선크림 주문해달라고 할 때 완전 생색을 내요. 44,000원에 배양액 1% 들어있는 선크림 있으면 가서 갖고 와보라고요. 없어요. 진짜 그냥 메이크업 제품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 진짜 기초에나 들어있을 법한 이 배양액이 1%가 들어있다는 거죠. 이거 외에도 기초 화장에 들어가는 좋은 성분들이 선크림 안에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진짜 이 자외선 차단만 딱 빼면, 기능만 빼면 기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은 성분들이 굉장히 많은 저희 선크림과 비비도 똑같아요. 배양액이 1% 들어있어요. 진짜 내가 예뻐지려고 발랐는데 배양액이 1%를 피부에 넣을 수 있는 유일한 비비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차에서 화장을 했어요. 태경 사장님을 태우고 오면서 뿌리고는 나왔고요. 아이크림까지는 바르고 나왔어요. 그래서 선크림을 바르고 차에서 비비를 한번 골랐어요. 오늘 강의가 있는데 비비를 바를까? 쿠션을 바를까? 근데 다들 쿠션 좋아하시고 비비를 귀찮아서 안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비비가 진짜 화사한 피부 표현에 너무 좋아요. 얇고 바른 듯 안 바른 듯 하게 하는 피부 표현에 좋아요. 이제 손으로 바르실 때는 이렇게 한 번을 꾹 눌러요. 이 한 번으로 얼굴 전체에 다 바를 수 있어요. 진짜 한 번 개봉하면 1년 가까이 쓰는 제품이고요. 보통은 얘를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얼굴에다 톡톡톡 하신 다음에 두드리시죠. 근데 저희 비비는 그렇게 쓰는 것보다 아까 선스틱처럼 손의 온도로 살짝 좀 비벼놓으세요. 비벼놓으신 다음에 얼굴에다가 톡톡톡톡톡 찍은 다음에 얘를 꾹꾹 누르듯이 이 손의 온도로 내 얼굴에다 비비를 탁 밀착시켜준다는 느낌으로 요렇게 발라주시는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요새 쿠션이 나오면서 쿠션 안에 이 진짜 고급진 퍼프가 2개씩 들어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쿠션. 너무너무 자랑을 해도 진짜 부족한 이 쿠션마다 지금 얘는 레드고 얘는 블랙이죠. 거의 같은데 얘는 이제 프로모션으로 한정판으로 나왔던 레드인데 이렇게 퍼프가 엠보싱이 들어간 퍼프가 있어요. 이 퍼프 하나가 뭐라고 여기에도 감동이 있어요. 이 만져보시면 굉장히 쫀득쫀득한 쿠션감이 느껴지는데 이 안에 라텍스예요. 그냥 손 스펀지가 아니라 라텍스고요. 이제 퍼프 소재로 쓸 수 있는 라텍스 중에서도 가장 고가 고급 소재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끝에는 좀 아치형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뾰족하게 모양이 되어 있죠. 이 부분으로 눈가라든지 조금 더 섬세하게 발라줘야 될 부분을 마무리를 하시게 되어 있는 퍼프예요. 근데 이 퍼프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쓰시고 하나는 집에서 화장대에 놓고 비비를 바를 때 한번 써보세요. 비비가 진짜 너무 막 비비 감동이 다시 와요. 네, 이 퍼프 하나로 인해서. 그래서 많이 이것만 봐도 안 파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쿠션 자체의 가격이 너무 좋아요. 그냥 본품으로 사서 새 거로 또 쓰시라고 그냥 얘기해. 양도 충분하고 이렇게 여왕 쿠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굳이 리필용 안 넣어도 된다고 그냥 본품 쓰고 가격이 너무 괜찮으니까 또 본품 사서 예쁘게 쓰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퍼프 하나를 비비용으로 쓰시면 아침에 이렇게